네네. 예, 유튜브 쪽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뭐 잘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뭐 비슷하게 잘 올랐죠, 그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랑 똑같이 금요일과 같이 그 HLB 이 종목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라든지 매파 연준 그 위원들이 지금 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침묵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 금리 인하 그 기조가 바뀌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잠깐 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이제 시간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에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썸머 랠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제목에 그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썸머 랠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 썸머 랠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개미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썸브렐리가 시작이 된 게 어떤 걸 근거를 대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죠. 자,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플러스 0.6%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그 이제 아시아 증시가 잘 끝났거든요.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중국, 일본부터 보죠. 일본이 오늘 네, 이렇게 끝났어요. 플러스 0.7 잘 끝났죠. 중국 상해 증시 플러스 0.5 잘 보시면 다시 안 떨어지고 이게 중국인데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지금은 일본보다 중국 쪽을 좀 많이 눈여겨 보셔야 되거든요. 중국이 잘 올라가고 있고 항생지수, 홍콩 H지수 계속 올라가죠. 언젠가는 조정을 단기 조정을 한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쪽보다 중국 쪽이 훨씬 강하게 올라오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인도도 플러스, 대만도 뭐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올라서 끝난 거예요.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지난주랑 똑같죠. 오늘 여기 마이너스 1%,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영향을 좀 받았겠죠. 잠깐만요. HLB 그죠? 네, HLB가 오늘 자 봅시다. 네, 하한가 갔어요. 장 초반에 잠깐 풀리긴 했었는데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잠깐 풀리긴 했었는데 뭐 그다지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그런 거 없이 다시 하한가를 들어가서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LB 제약 요거는 하한가에서 살짝 이제 풀렸죠. 마이너스 27% 이렇게 끝났는데 이것도 뭐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HLB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거는 역시 HLB고요. 하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 네, 4위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원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13%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지금 거의 5천억 정도 되는데 HLB 제약이 5천억 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하한가 근처에서 끝나고 HLB하고 HLB 제약의 특징은 오늘 하한가를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거죠. 이게 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하한가에서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에요.
이제 2연속 하한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거래 터진 거 보니까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바닥 아닌가요? 바닥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시죠? 아닌 경우들이 많다. 이것만 보고 세력이 들어왔다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얼굴 잘생기고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뭐 착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얘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세력이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장담하겠냐 이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거래가 터졌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여기 영향을 좀 받았고 금요일보다는 좀 덜하긴 덜하죠.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좀 덜 받았는데 아마 내일쯤이면은 뭐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쵸? 네. 이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는 이제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또 변화가 되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썸머랠리가 시작됐다라는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제 1, 2월 달에 그죠? 1, 2월 달에 증시가 좀 힘들었잖아요. 올해 1, 2월 달에. 그래서 왜 힘들었냐면 작년 12월 달에 그 코스피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달에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자, 요때 여기 10월 달에 막 폭락 나가지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저 폭락을 한 뒤에 12월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미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올해죠. 올해 그 금리를 3번 인하하겠다. 3번 금리 인하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 2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안 해줄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1월 초에 증시가 너무 또 갑자기 빠졌거든요. 갑자기 막 흔들어대고 난리를 지어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견뎌라. 이제 견디셔야 된다. 그리고 개별주들은 1, 2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놓고 3, 4, 5월 달에 많이 간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근데 3월 달에는 이제 보통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종목들이 좀 움찔움찔한다. 어쨌든 3, 4, 5월 달에 많이 가니까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3월 달하고 4월 달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3, 4, 5월 달에 가야 됐는데 3, 4월 달에 시작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올라가긴 했는데 크게 못 올라갔다니까. 왜냐면 3월 달에 미국의 무슨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대요. 그리고 그 CPI가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대요. 그 난리를 지기면서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끌어다가 막 또 재탕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정부 여당이 크게 총선에서 졌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 4월 달에 못 갔어요. 개별주들이 더 떨어지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못 갔어요. 그렇죠? 네. 뭐냐면 3, 4, 5월 달에 나올 상승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연된 거죠. 지연된 거예요. 네. 왜? 금리 인하 이슈랑 선거 이슈 두 가지가 굉장히 컸던 거죠. 전쟁은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게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5월 1일 날 미 연준 의장이 그 5월 1일이에요. 미국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은 없다. 네? 금리 인상은 없다.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CPI, PPI가 낮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이제 확 커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 4, 5월 달에 간다고 했던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정확하게 그때 가거나 약간 좀 늦게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 왜 봄철에 꽃이 일찍 필 때도 있고 늦게 필 때도 있고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봄에 나와야 되는 이제 벚꽃 랠리죠. 벚꽃, 네, 벚꽃 필 때쯤에 벚꽃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벚꽃 랠리가 아니고 썸머 랠리예요. 썸머 랠리가 7, 8월 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전기전선주들이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전기전선 그쪽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랠리가 뭐예요? 계속 연달아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하루 이틀 쭉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연달아서 계속 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전선 쪽에 어서 오세요. 전기전선 쪽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 뭐 가온전선 이런 거 아니지. 큰 거부터 봅시다. 전력설비 이게 먼저 움직였으니까 자, 잘 그냥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현대일렉트릭. 자, 이렇게 보시죠. 현대일렉트릭이죠. 현대일렉트릭이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한 게 2월 달부터거든요. 여기가 요 지점이 2월입니다.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엔비디아하고 이런 거에 이제 다 저기 하고 있을 때 여기 뽑는다니까. 뽑아서 쭉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LS 일렉트릭에 따라 붙죠. 3월부터 지금도 가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과열된 거 맞다. 맞는 과열된 거 맞는데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올리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그 뭐야? 여기는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참고하셔야 돼요. 얘는 못 가는 차트가 맞았는데 그 경영권 분쟁 그것 때문에 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가요? LS 에코에너지 이게 또 급등을 하죠. 최근에 한 2, 3주 쉬다가 뽑아요. 오늘 26%.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랑 LS 에코에너지가 가니까 지주회사인 LS가 무섭게도 치고 나가죠. 12%. 안 끝났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대형주 그룹인데 대형주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랠리가 맞는데 랠리가 옆으로 확산된다니까 자꾸. 근데 확산되는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들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뭐 세명전기, 재룡전기, 나중에 변압기 쪽인 재룡산업, 그죠? 그리고 원전 쪽으로도 번지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그리고 뭐예요? 서정기전 이런 거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끌고 가요. 광명전기 이런 거.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끌어올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전선으로 가다가 원자로까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전선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KBI 메탈 이런 거 많이 올라왔는데 내려갈 생각은 안 하죠. KBI 메탈 그리고 뭐 비철금속 쪽에 뭐가 있을까요? PJ 메탈 오늘도 10% 넘게 급등했었죠. 장중에.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구리니까 구리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구리 관련돼서 2부 산업 이미 많이 올라와서 거래 터질 만큼 터졌는데 또 움직이죠. 안 끝난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을 찾아와야 되니까 서원은 초전도체 또는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너 이제 그거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땡기죠.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하루 쉬고 오늘 또 급등. 그 다음에 대창은 그동안 못 갔던 구리 관련 주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국일 신동. 이게 동자가 구리 동자 아니겠어요? 회사에. 그죠? 구리. 오늘 20% 급등 마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구리 관련주가 이제 거의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요? 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이 7% 장중에 급등했는데 시간외에서도 급등합니다. 시간외에서도.
근데 아무튼 T플렉스는 뭔지 아세요? 장중에 이거 13%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히토리오. 그리고 이거 장중에 것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건 따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동국 RNS. 이건 금요일날 좀 들었다 놨다 했는데 최근에 돈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근데 오늘 한 2.9% 올랐는데 시간에서 급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히토류 쪽으로도 가요. 뭐 유니온 같은 종목도 히토류인데 그쪽도 시간에서 올라갔고, 이게 장중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상사. 종합상사는 뭐 하는 데냐면 이 원자재를 거래하는 데잖아요. 수입, 무역회사지 않습니까? LX 인터내셔널. 이게 급등할 때는 뭐냐면, 이 종목이 급등할 때는 이제 석탄 가격이 뭐 옛날에 러시아에서 석탄 수출 제한 뭐 그런 거 걸었을 때 원자재 폭등할 때 있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오늘 13%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STX 7% 급등 마감, 바닥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똑같은 이슈예요. 7%, 포스코 인터내셔널 4%.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원개발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중에 아까 LX 인터내셔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엘컴텍. 이게 이제 넓게 보면 자원개발. 그 다음에 이거하고 BL팜텍. 이것도 움직여. 이번에 이거 동전주인데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이런 23% 급등 마감했죠. 이게 왜 갔겠어요? 딱 그쪽이에요. 이게 AI 반도체로 전력 설비주들이 갔다고만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쫙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썸머랠리가 시작된 거라니까. 근데 이것만 가요? 금요일에 얘기 드렸잖아요. 삼양식품 급등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대로 가고, 음식료업종 가고, 그 다음에 뭐 조선기자재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거 있죠. 다 간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오늘 심지어 대형주 중에 뭐가 움직였냐면 현대차가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여기에서 오늘 2% 상승 마감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신고가거든요. 52주 신고가, 그죠? 52주 신고가 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갱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면 개미들은 뭐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테슬라, 전기차, 2차전지, 엔비디아, AI 이쪽 거 들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라. 거기서 자기들이 들고 있던 주식을 조금만 더 들고 있었으면 이제 새벽이 끝나고 이제 춥고, 그죠? 네, 무서운 새벽이 끝나고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따뜻한 햇살이 퍼지는 아침이 오는데 거기에서 못 참고 갈아탄 거예요. 자, 3월달에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막 열광할 때 사실 미쳐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제가 막 말렸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그죠? 그 이후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3, 4월달에 이제 미 연준 의장이 자꾸 말 바꾸고 그 매파 발언했던 위원들 있죠. 연준 위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형주는 갔는데 중소형주들이 못 간 거예요. 못 가다가 이제서야 막 튀어나가는 거라. 아까 여기 보시면 뭐 PG메탈 이런 거 있죠. 3, 4월 달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었냐? 이거 하고 있었어요. 네. 누구 때문에? 연준 의장 때문에.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이러고 있었다니까. 동국 RNS 보실래요? 3, 4월 달에 뭐 했는가? 이러고 있었어요. 나 죽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그죠? 아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뭐 있어요? 개별주 위주로 보죠. 아까 뭐 대창 상한가 한 거 3, 4월 달에 뭐 했는데요? 이러고 있었다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4월 달에 이제 구리 얘기 나올 때 잠깐 들었다 놓은 거지. 그냥 못 가고 다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구산업은 뭐 많이 갔겠어요? 3월 달에 이러고 있었는데 4월 달에 돼서 이제 그때 구리 얘기 나오니까 그때 슬슬 가기 시작한 거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엉망진창이었다.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CJ시푸드 3, 4월 달에 뭐 했게요? 네. 3, 4월 달에 아니라 5월 초까지도 이러고 있었어요. 요즘에 그 템플스테이가 유행한다면서요. 템플스테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마음을 이렇게 명상하면서 수련하는 거죠. 무슨 템플 스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게 명상하고 있듯이 그죠? 네. 쫄쫄 굶으면서 명상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 날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목들 있잖아요. 보세요. 자, 오랜만에 급등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센 양봉이 나왔죠. 그래봤자 5%짜리지만 앞에 보시면 이제 요즘 우리 현대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맨날 꼬리 달고 떨어지고 급등하다가 말고 급등하다가 말고 떨어지고 계속 이것만 반복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센 게 나와요. 거래가 솟구치면서 이 정도면 끝났겠지. 아니요, 더 센 게 나와요. 윗골이 길고 대량거래 터졌고 매물대 다 가서 부딪혔고 이 정도면 이제 인간적으로 오늘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움직여요. 오늘 12%까지 추가 급등했었어요. 이거는 랠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니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런 재료로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주식부도 똑같잖아요. 계속 밀어 올려요. 안 끝난다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주로 간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마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옛날 같으면 상한가나 딸랑 나고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희한하게 생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내려오질 않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3, 4월 달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걸요. 주식을 잘 들고 있어라.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왜? 내려와야 사는데 내려오질 않는다. 근데 먼저 가는 종목을 보면서 내 종목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참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시장이 이제 얼굴을 이제 180도까지 바꾼 건 아닌데 얼굴을 살짝 바꿨어요. 안 내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랠리가 시작된 거 아니면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그 아까 뭐예요? 여기 티플렉스 있죠? 이거는 히토리움이면서 니켈 관련주도 돼요. 니켈. 니켈.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시간외에서 장중에 그렇게 올려놓고 시간외에서 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지금 순서를 등락률로 한 게 아니라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시간에서 아무리 급등을 많이 해도 거래가 거의 없었으면 그건 가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거래 대금으로 하면 너무 단위가 기니까 거래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시간에서 KBI 메탈이 급등을 했죠. 뭐겠어요?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그것 때문에 간 거죠.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에 국일신동이 아까 구리 관련주인데 여기는 오늘 시간에서 7%만 올라가면 상한가인 거예요. 장중에 많이 올라와서 얘도 상한가인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동국 RNS가 몇 %죠? 7%. 그래서 거래량도 많죠. 조일알루미늄 1.6%밖에 못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많아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거고 이구산업도 시간에 추가 상승 나왔고 서원 시간에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J메탈 3%, LS 에코에너지 아까 급등했던 거 있죠. 얘도 추가 상승 나왔고 고유신동 얘기했고 유니언 머티리얼 2% 상승인데 거래량 꽤 있고요. 요거는 히토류, BL펌텍, 동전주인데 얘도 좀 움직였고 LX 인터내셔널 아까 종합상사 요거도 올랐고 그죠? 밑에 현대코퍼레이션, 동양철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 철강 관련주도 급등했어요. 철강 관련주들도 시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쇳덩어리 있죠? 쇳덩어리건 뭐 그게 무슨 뭐 쇠건, 구리건, 알루미늄이건 이제 다 갈 기세예요. 그 비철금속. 원래 그 시장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구리랑 은이에요. 모르시지? 구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 산업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의 바로미터가 구리라고 하거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경제가 침체되는 거고, 선반영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선행지수.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때는 구리 가격이 먼저 오른다고.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잘 보세요. 구리 가격이 막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그런 소리 안 하죠. 보통 국제유가가 조금 오르거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막 이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요즘에? 안 하잖아요. 구리 가지고 그 소리 하면 돌머리라는 소리 듣거든요. 왜?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가지고는 그 호들갑을 못 도는 거라. 이 비관론자, 이 나쁜 놈들이. 응? 그랬다간 돌머리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른 이유가 AI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비될까봐 그렇다고. 자기도 추측이지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랠리가 시작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눈치를 못 채거든요. 솔직히 눈치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되시죠? 왜? 연준 의장한테 미 연준한테 하도 속아갖고 또 이러다가 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지금 우리 방으로 들어올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툭하면 말 바꾸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까 이거 보고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연준 의장이 코로나 걸렸대요. 뭐 코로나 걸린 거 갖고도 목숨을 걱정할 건 아니니까 그냥 웃을게요 그냥. 아니 왜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냐 이거예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개 일정을 잘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디서 연설할 일이 있었어요. 대학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식이긴 한데 왜 앞두고 기자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로스쿨 졸업식이긴 한데 저 금리 인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석상에 안 나타나려고 그랬는지 100%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코로나 확진됐다고 집에 있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좀 감기 기운 있으시면은 코로나 검사 받으시나요? 예?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한번 이랬었거든요. 23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전 세계 정치 박살나가지고 막 중내 산에 그럴 때 그때 자이언트 스텝 또 할 거냐 말 거냐 막 그거 갖고 막 민감할 때 코로나 걸렸다고 피하더라고요. 그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 밑에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 있거든요. 월러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인데 연준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통화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3월달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공개 연설을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얘기 1절 안 했답니다. 이 사람이 말만 하면은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하 필요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연설하기 직전에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매파 발언할 걸로 짐작을 해서. 근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래서 폭락했어요. 이해가세요? 폭락했다고. 달러가 올라가다 말고 폭락했다.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 어렵다,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맨날 그 소리 하다가 자기들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갑자기 금리 인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서서히 바꾸는 거예요. 서서히. 이해가시죠? 서서히.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도 다 미리 해드렸는데 서서히 말 바꿀 거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는 코로나 걸리고 한 사람은 침묵 모드 들어갔다는 거 보고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네.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다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웃으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나 언제 하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폴 크루그먼이라고, 그 사람이 노벨상 미국 경제학자인데 뉴욕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란다. 네. 금리 미국이 인플레이션에서 이겼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기사 찾아드릴게요. 여기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한 얘기인데,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쯤에 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미국 경제는 연착륙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4월 달에는 뭐 금리 인상할 것처럼 하더니 확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썸머랠리가 시작된 게 맞다니까요. 빨리 들어와서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도 막 날라다니고 있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낮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언제 거냐면 작년 3월 달이거든요. 크루그먼 연준은 확실한 승리까지 인플레와 싸울 것이다. 작년 3월달. 이때 막 한참 계속 인플레랑 싸운다고 막 난리지었죠 연준이. 실제로 이 사람이 약간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명한 경제학자라고 써있는데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보통 됐거든요. 같은 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승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울 거. 실제로 이때 계속 이 이후로 연준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9월달쯤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인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거의 끝났다. 작년 9월쯤에. 실제로 요 이후로 연준이 약간 말을 조금 줄이긴 줄였어요. 매파 발언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끝났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는 이미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금리나 이제 앞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에 연말쯤에 9월이나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작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놨지만 올해는 더 많이 사놨죠? 계속 사고 있고. 근데 개미들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저러다가 또 금리는 안 할까봐. 근데 아까 폴 크루그만 저런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말이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죠?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 믿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안 나타나고, 한 사람은 입을 다물었죠. 그만큼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죠? 확실하게 옳은 걸 보고서 들어오시면 매우 늦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방에서 매도 사인이 자꾸 나가요. 매도 사인이 요즘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혜태제갈식품 팔았거든요. 이걸 바닥에서 사놨어요. 매수가가 5,300원 정도. 네. 수익이 20%는 15% 정도 돼요. 요거 팔았고, 지난주에는 CJC푸드 팔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K푸드 팔았고, 이거 팔고 나서 떨어져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팔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에트홀딩스 이것도 팔았고. 또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뭐 자꾸 뭘 팝니다. 자꾸 뭔가를 자꾸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다 얘기하는, 그런데 계속 뭔가를 자꾸 팔고 있다니까.
이게 뭐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아졌고 랠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은 매도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거 말고도 저희 방은 원자재 관련주들 꽤 많이 사놨어요. 실제 원자재 관련주도 움직이죠. 특히 우리 방은 광물보다는 곡물, 농산물 쪽에 좀 많이 사놨거든요. 그 이제 이게 처음에 모범적 에너지 쪽도 사놨고, 에너지, 광물, 농산물 세 개가 주요 원자재인데 지금은 전기 전선주들만 올라가면서 구리 같은 광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도 가다가 옆으로 퍼지죠. 이게 확산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농산물 쪽. 그 다음에 요즘에 국제유가는 거의 안 올라가죠.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국제유가 보면은 크게 오르는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천연가스 보셨어요 최근에? 천연가스는 많이 올라요. 네, 벌써 네. 여기 저점 대비 60% 이상 올랐어요. 60%가 뭐야? 네, 70% 이상 올랐을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100% 올라가요. 그럼 뉴스가 안 나올까요? 천연가스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고 상관이 있겠죠 우리는, 그죠? 네. 우리 회원들 들어가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헬기 타고 가다가 숨졌죠. 그런 걸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면 이슈가 딱 생기니까 바로 움직이잖아요. 흥구석유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정리해드릴게요. 이슈가 나오면 종목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이 한 번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그리고 안 내려가요.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옆에 있는 종목 그쪽으로 시세가 확산돼서 다 올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두 달만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주식 못 삽니다. 왜? 비싸니까. 비싼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 격언도 되게 좋아하는 격언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고 버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올라갈 때 수익을 내거든요. 현금 들고 있다가 올라올 때 들어온다고요?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사람도 돈 못 벌어요. 잠깐 벌 수는 있겠죠. 짧게. 근데 그 이상으로 반납하고 그 사람들은 잃어요. 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다 털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식을 들고 버티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랠리가 시작된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랠리가 시작됐을 때는 뭐 어디에서 무슨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치를 빨리 채고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수익이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종목들이 앞으로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불가능하실 거고요. 들어와서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문자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만 받아서 매매하는 문자반도 있고, 방송까지 같이 드리면서 공부도 하시고, 심리도 이제 꽉 잡아드리는 라이브도 있으니까 편하신 거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저기 좀 꽤 큰 주식 사이트 그쪽에 쭉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는 분들한테. 운영진들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요즘에 신규원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신규원들이 그 굉장히 큰 사이트 그쪽들 물어봤거든요. 운영진한테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신규원들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힘들어서 그래. 하도 그냥 이제 이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들어갔다가 자꾸 연준이 말 바꿔서 이제 고생하니까 못 믿어오니까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대박 난다는 뜻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남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행동하면 되는데 같이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셔도 돈은 벌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빨리 들어온 사람 수익을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란 말이 있죠. 네. 그 시간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치를 빨리 채고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그 시간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이제 매도 사인이 이제 줄줄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문자번 회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선물 랠리는 확실하게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문가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아시죠?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잠깐만요. 네. 이분도 매매를 되게 잘하시죠, 그죠? 네. 중동 불안에 이분이 직접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회원들 리딩을 되게 잘하신다고요. 중동 불안에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 아마 쭉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이 좀 더 세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많이 낼 때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셔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확실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리딩이 필요하면 빨리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